오늘 농장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두 분이서 산지를 45일간 다녀오셨어요. 네. 어느 나라부터 다녀오신 거예요? 중미 5개국 갔다 왔고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혼두라스, 엘살바도르 이 순서대로. 이번에 추경화발사님께서는 처음 농장을 가보신 거예요? 맞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많이들 생각하는 게 좀 위험하지 않나?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테말라를 도착했을 때 공항에 고도 체크를 했는데 1500m. 너무 신기한 거죠. 더운 것 같은데 시원해. 코스타리카를 이동을 했었을 때는 왜 좀 덥지? 근데 고도를 딱 보니까 900m인 거야. 아라비카가 왜 900m에 잘 못 자란지 알겠어. 더워. 여기가 이제 그 1500m 였던 그 공항입니다. 여기는 이제 12 온자스라는 카페였는데 확실히 스페셜티라고는 하지만 생산 국가는 뭐 추출, 로스팅 이런 것들이 소비국에 비해서 아직은 수준이나 충분한 경험이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 보여요. 실제로 관심도도 낮았고 오히려 산지의 현지 사람들은 커피가 맛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저급 품질을 항상 먹었을 때 커피는 쓰고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좋은 그레이드를 먹었을 때 이제 뭔가 인상적이었던 이게 커피야? 약간 이런 경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랄까요? 좋은 커피를 못 먹어본 거죠, 생산지 사람들은. 네. 왜냐면 일반 카페를 가면 스페셜티 매장 거의 없으니까 다 저급 품질의 커피를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가는 길은 그냥 일반적으로 길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런 느낌이. 그걸 좀 담고 싶어서 찍었어요. 이제 산 이런 거. 가는 길, 산길. 러프한 느낌. 과테말라는 다른 산지에 비해서 크더라고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가 되게 많았어요. 산지를 가는 길이 울퉁불퉁한 거니까 SUV라고 하나? 큰 차들을 쓰거든요. 그 산지를 이동하기 위해서 승용차 이런 거보다는 이걸 잡고 길게는 2시간, 3시간까지 이렇게 잡고 계속 덜컹덜컹거리면서 가는 거죠. 내장이 다 재정렬되는 느낌. 아 진짜요? 진짜 막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라고? 첫 농장 이동. 첫 농장. 첫 농장 이동 때의 느낌을 얘기하는 네. 지금은 어떻게 제자리에 다 돌아왔죠? 코스타리카나 파나마는 진짜 스무스하거든요. 그냥 쓱 가요. 포장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과테말라는 끝이 없던데. 대표님은 남미를 갔다 왔잖아요. 에티오피아도 갔다 오고 거기 더 심하다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방문한 아구아티비아라는 농장이고 저희 생두도 판매하고 있고 네, 아구아가 스페니쉬로 물. 그러니까 티비아가 웜이라는 뜻이어서 따뜻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네. 들어가면 좀 이런 느낌? 여기는 진짜 대농장이죠. 네, 사실 커피만을 생산하는 건 아니고 원래는 또 맥주, 우유 이런 것까지 다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고 베지터블도 있고 그냥 다 있어요. 우리 뭐 헥타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소농장이라고 하면 뭐 5헥타르 좀 작은 농장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12헥타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아구아티비아 같은 경우에는 1530헥타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곳이고 커피는 그 중에 하나의 일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중에서는 그 중에 하나 일부. 와 엄청 크네요. 완전 대농장이네요. 네. 뭔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저는 모든 농장이 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첫 농장이에요. 네, 첫 농장이다 보니까 첫 농장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았던 데를 가는 거지. 커피를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음을 시켜주나요?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웰컴 드링크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웰컴 드링크였는데 우리 작년 날 내려줬나? 네, 에릭이? 맞아요. 네, 맞아요. 작년 란스를 여기 친구가 제 얼굴이 안 보이네. 에릭이라는 여기 매니저, 전체 총괄 매니저인데 저희 거래하는 농장 중에 하나 라솔레다드 농장이랑 사촌지간. 저희도 아구아티비아는 이번에 저도 처음 가본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새로웠고 근데 작년 라시였는데 되게 괜찮았어. 그래서 좀 기대하게 되는 저희가 아침 시간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밥을 줬죠. 이게 또띠아라고 하는 건데 과테말라에서는 산에서 일을 하시는 뭐 피커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뭐 식당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15개씩 으깨진 팥, 팥을 이렇게 싸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거죠. 근데 또띠아도 농장별로 맛이 다 달라요. 이 식당마다 다르고. 네, 또 품질도 있어가지고 네, 스페셜티처럼 이제 등급도 좀 나눠져서. 또띠아. 네. 또띠아도 맛이 다 다르죠. 이게 아구아티비아 농장에 있는 채소죠. 이게 다 채소. 이게 일부만 찍은 거예요. 이 정도로 큰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커피를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장은 그런 거죠. 근데 보통은 내가 5헥타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반만 사실 커피를 재배하고 절반은 자연 그대로 좀 놔둬야 커피는 네. 자연을 두면서도 거기에서 젖소를 키우기도 하고 막 채소를 키우기도 하고 이제 노는 농장들을 그렇게 좀 또 하기도 하는 완전 부자. 그러네요 진짜. 그냥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다 그거를 내 이제 생산지로 쓸 수는 없는 거지. 자연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 봤던 커피 나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결국 같은 나무에서 나오지만 이들도 조차
다른 객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보면서 익는 속도가 다른 거고 네. 사실 뭐 같은 나무지만 이게 햇빛이 딱 떨어졌을 때 부분적으로 다 다르게 영양분을 받는 거죠. 뭐 햇빛이나 그늘이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 직접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익은 아이들 먼저 1차 피킹을 하는 거죠. 피커들이. 나머지 이제 녹색이 빨간색으로 되었을 때 2차 피킹을 하고. 요즘엔 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또 더 좋은 품질을 또 생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첫 번째 수확, 메인 수확, 마지막 수확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수확을 좀 나눴는데 요즘에는 첫 번째 수확을 끝나고 나면 초록색 체리들을 먼저 제거를 해버린대요. 왜냐하면 익혀가는데 또 에너지가 나눠지니까. 그래서 초록색 아예 제거해버리고 이미 빨갛게 익은 친구들이 조금 더 잘 익어갈 수 있게 기다렸다가 메인 수확을 한대요. 그래야지 더 많은 단맛과 항성분이 더 많이 네, 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 네네. 한 나무 20개만 뽑을 수 있다고 하면은 네네. 10개는 버리는 거네요? 네, 버리는 그렇게 거. 되어지는 거죠. 늦게 익어가는 친구들은 아예 제거를 하고 영양분들이 지금 이제 곧 익어갈 친구들에게 더 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쓰는 생산자들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퀄리티에 좀 더 집중을 집중하는, 하기 위한 네네. 최선 중에 하나인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세 번에 나눠서 네, 피킹을. 왜냐하면 하는 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또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총 20개가 있으면 맛있는 10개를 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괜찮은 20개를 다 뺄 네.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 그렇죠. 문제네요. 그렇죠. 네네네. 사실 제가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뭐랄까 느낀 게 와, 이 생산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저희 추출을 하는 것도 변수가 엄청 많아서 머리 아픈데 사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야. 몇 전략. 년씩 기다려야 돼. 이런 정말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생산자 입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감으로써 느끼게 된 계기. 전략을 잘 세워야 돼. 네. 이거는 이제 커피 나무가 아니고 쉐이드 트리. 그늘을 위한 나무들. 커피 나무를 심기 전에 빠르게 자랄 수 있는 나무들. 쉐이드 트리로서 리브가 넓게 퍼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농장들마다 그 나무를 선점하는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다 식물은 잘 몰라서 모든 나무를 다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몇몇 많이 인기 있는 쉐이드 트리로 활용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선점을 할 때 기준들이 있는데 뭐 커피 나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농장의 때루와 토양의 컨디션이나 수분이나 이런 기후들을 고려해서 이것도 사실 작전. 어떤 걸 했을 때 이 나무의 품질에 최대한의 그 효과를 줄 수 있는가를 선점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개수부터 언제 심을지 나무가 여기 있을 때 어떤 각도에 있을 때 태양을 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심는다 하더라고요. 자라는 속도, 열매가 깜짝 놀랐어요. 떨어졌을 때 그 열매가 또 커피 나무에 뭐 포타슘이나 칼륨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죠. 요 나무가 그 이쪽 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심었던 거. 거기에 뭐 바나나 나무도 있고 뭐 있는데 이제 되게 처음 보는 나무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보카도 나무도 뭐 그렇게 활용은 하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아보카도가 더 양분을 많이 뺏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커피 나무 이제 들어갈 거를 아보카도에 더 맛있는 아보카도가 탄생하는 그런 농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보카도를 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럼 아보카도는 왜 심어 놓은 거예요? 쉐이드 트리에도 쓰이기도 하고 아보카도 네네. 나무에서 나오는 뭐 질소나 뭐 이런 것들이 커피 나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렇게 좋다고 이제 농장주들이 알고 있으니까. 하프앤하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농장들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그렇죠. 있는 곳들도 있어서 심어보고 이게 진짜 부정적이면 또 제거를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군데만 갔으면 아보카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양한 데 갔을 때 또 다른 의견도 우리랑은 얘기하고. 맞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커피를 추출 레시피를 할 때 뭐 94도의 온도가 좋았다 하면은 여기는 또 90도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추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산 전략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환경이 다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실 그랬어요. 뭐야 정답이 없다. 이거는 내가 있는 이 환경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경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수없이 이제 많은 테스트와 실험들과 인내의 시간들도 거쳐야 된다. 야, 농장도 똑같네요. 더 어려워요. 더 오히려 어렵죠. 더 복잡하고 특히 토양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토양의 컨디션을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근데 내가 이쯤 되면 비가 와야 돼 라고 해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좀 저희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크게 또 영향을 받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커피 체리를 먹고 이렇게 나오죠. 이 반딱반딱거리는 게 뮤실레이지, 점액질. 점액질. 네네. 제가 처음 먹은 체리라서 찍어봤어요. 맛이 어떠셨어요? 첫 체리. 뭔가 단맛이 있어요. 근데 양이 되게 작아요. 양이 작아서 그냥 먹으면 좀 느끼면 바로 씨앗이 있어서. 근데 많이 먹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는 좀 플로럴하고 어떤 거는 earthy하고 당분이 좀 다르고 어떤 거는 엄청 이렇고 어떤 거는 이러고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커피 리프인데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좀 건강하진 않아 보여요. 네, 여기 보면. 그러네요. 네, 아까보다 확실히.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길가에 있는 차가 다니는 쪽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그래요. 즉 이런 애들은 사실 좋은 그레이드의 선별로 되지 못하죠. 약간의 그 녹병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보면은 이게 이제 녹병. 이런 식으로 중미에서 가장 심했던 병충해 중에 하나라. 그 교과서에 보면 나온 듯이 리프러스트 커피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죠. 이제 이런 것들 저항성을 가진 품종들을 이제 HDT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저항력을 높이고 좀 더 생산량 늘어나는 이런 품종도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녹병도 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 이게 지금 과테말라는 이게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나중에 갔던 온두라스에서 가장 녹병의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때는 더 많이 봤어요. 이제 건강하죠 얘는 확실히. 빛깔도 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커피의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커피 나무의 현재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건강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희도 농장 갔을 때 아이 나무는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같은 구역인데 바깥과 안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 안쪽은 요래요. 네. 거기에서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다 엄청 다르죠. 네. 네네. 그래서 이런 거에서 나오는 체리랑 아까 그런 상태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다르겠죠. 없는 거. 그쵸. 이런 데는 그늘도 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잘 익은 애들은 이렇게 약간 좀 더 빨간색보다는 좀 더 짙은 붉은. 네, 검붉은 느낌으로. 검붉은 네. 느낌이요. 이게 조금 더 밝은 느낌이고. 네. 근데 요랬는데 반대면을 뒤집었을 때 네. 녹색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 피커들이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되고 특히 여기 이 부분 네. 이제 줄기랑 붙어 있는 부분이 녹색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그런 아직 덜 숙성된 거. 그런 걸 잘 보고 피킹을 해야 돼. 피커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피커들이 그냥 막 이렇게 땄느냐 정말 하나하나 섬세하게 빠르게 땄느냐에 따라 품질과 비용도 달라지는 거죠. 피커의 능력에 따라서. 근데 이 정도 규모의 농장이면 기계를 사용해서 수확을 하지 않나요? 다 핸드피킹으로. 브라질은 어때요? 근데 저희가 방문한 브라질은 대부분 네, 핸드피킹. 네, 핸드피킹이었어요? 저희는 작은 농장의 브라질을 방문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다떼아 중에서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곳들은 네, 기계로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품질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스페셜티 커피에 관심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핸드피킹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피커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진행하고 있는. 근데 확실히 아까 그런 디테일한 차이들은 진짜 뭐 기계들로 전혀 절대 네. 할 수가 할 수가 없고 없죠. 맞아요. 그렇게 나무 하나에서도 색깔이 다른데 기계로 맞아요. 이렇게 수확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대규모로 품질보다는 이제 생산량이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곳들은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갔던 곳들은 다 피커들이 있는 농장들이었고 가공 시설도 있고 드라이밀 건조시키는 공간. 이거는 농장 소유의 가공 시설인가요? 네. 이때는 돌아가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시설만 이렇게 찍었어요. 이미 수확이 끝났고 네. 가공이 끝난 상태. 그래서 드라이밀로 다 넘어갔었어요. 워싱 스테이션은 이제 다 돌아갔고. 이게 이제 펄퍼죠. 이제 과육을 벗겨내는 장비. 뭐 돌아가고 있진 않았는데 찍었고. 이거는 가르디올라라고 드라이 머신이에요. 기계로 건조를 시키는 머신인데 이거는 사용을 지향하는 생산자들도 있고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품질적으로는 어떤 뭐 프로듀서들은 가르디올라를 더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비율적으로는 가르디올라를 지향하는 프로듀서들이 더 많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날씨라던가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그 아까 얘기했던 이 공간 드라이 밀의 면적이 네. 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 네. 공간 자체가 이게 부족한 경우에 드라이밀을 섞어서 이제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원하지 않는 추가적인 발효가 들어가는 거죠. 계속 커피가 변화되니까.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농장들은 대부분 이제 가르디올라를 쓰는 것보다 드라이 머신을 쓰는 것보다는 아프리칸 패드나 이제 파티오에 건조하는 걸 조금 더 천호하기도 하고 좀 더 단맛이 좋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갑자기 말리고 있는데 비가 내린다거나 계속해서 비가 내려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좀 천천히 건조를 시키려고 하고 그래야지 조금 더 단맛이 잘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공하는 것도 확실히 손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맛있어지네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랏이라는 개념이 수확부터 그 건조 끝마치기까지 그 섹션을
정확하게 내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양 자체는 이런 식으로 드라이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양은 적지만 이제 품질은 훨씬 더 좋게끔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스페셜티 정보가 더 세분화되고 있는. 예전에는 이제 한 지역을 가지고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했다면 요즘은 더 좁은 개념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런 식으로 바닥에 건조를 하는 경우는 이제 스페셜티에서 높은 등급의 커피는 아니고요. 좀 더 낮은 등급의 커피들은 보통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아서 건조를 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뒤집어 주나요? 네, 이거 그 뭐라지? 갈고리라나? 이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서 하면 밑엔 젖어 있어요. 위에는 드라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왜냐면 두꺼우니까. 네, 이렇게 색깔이 다른데 이게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뒤집어줘야 돼요. 네, 뒤집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이건 워시드 커피. 이렇게 밝은 색상, 이렇게 파치먼트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는 워시드 커피. 네, 워시드. 내추럴 커피는 그대로 체리째로 말리는 거. 네, 손이 젖을 정도로 젖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되게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구름이 막. 근데 이날 비는 안 왔어요. 비는 안 왔는데 이걸 보고 알더라고. 왔나? 네, 비가 왔어요. 진짜? 왔대요. 다행히도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들 스페셜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막 하지 않았는데 네, 보통 스페셜티 커피 이제 품질이 높은 커피들을 드라이 할 때는 비가 내리기 전에 이미 다 덮어 놓는 형.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 파나마 갔을 때는 비가 올 것처럼 했는데 그 매니저가 하늘이 까만데 절대 비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짜 안 왔죠. 진짜 안 왔죠. 그 헷갈린 게 네네네. 파나마였나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진정한 딱 봐도 뭔가 어떻게 보여요? 약간 커머셜 등급. 그렇죠, 커피. 그렇죠. 이게 아까 말하는 내추럴. 내추럴이 오래 생겼어요. 네. 내추럴은 그냥 아예 그냥 체리째로 말려. 네, 체리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이건 뭔가요? 꽃. 이게 꽃이군요. 부간빌리아라는 꽃인데 네, 부간빌리아. 꽃 이름이 부간빌리아. 부간빌리아라는 농장의 커피를 소개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좀 소개하고 있는 농장인데 그 농장의 이름이 이 꽃의 이름을 따서 한 거다 보니까 이제 부간빌리아를 봐서 되게 기뻤나 봐요. 그래서 꽃이 그래서 찍으셨구나. 그걸 말씀하시려고 이 사진을. 네. 제가 이거 질문 안 했으면 이것도 지나갈 뻔했네요. 그렇죠. 밥 먹은 거 찍은 거. 되게 좋네요. 네, 친구들이 사줬나요? 우리가 샀나?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전 느낀 거 다 얘기할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까지도 되게 네. 디테일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디테일하게 다 전달하게. 보통은 첫 끼나 이렇게 관계가 제일 잘 맺어져 있는 친구들 혹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 구매량이 좀 많았다라고 한다면 첫 끼는 보통은 이쪽에서 대접을 해주죠. 저녁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더치페이 하자. 약간 이런 건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뭐 실제로 더치페이 한 것도 있고. 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관계나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약간 우리가 페이를 해야 되나 저쪽이 페이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 산지를 가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첫 거래할 때는 보통은 저희가 웬만하면 다 지불, 식사나 이런 것들 다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보통 농장들 가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테이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럴 땐 또 저희가 선물을 사가기도 하고, 같이 샴페인 네, 터뜨리기 위해서. 샴페인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친구 집이나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농장에 간다면 좀 더 특별한 선물을 사가지고 가거나 그러시겠네요. 네, 이제 성향을 좀 더 파악해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에드와르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맛있는 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할 때 저희가 위스키를 사서 싱글 몰트를 사서 갔었었죠. 여기는 프리즈마 커피 커핑하는 랩실이죠. 그쪽 사무실 거기서 이제 커핑을 진행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농장인가요, 그러면? 농장이 아니라 이제 아까 사무실. 수출회사. 네, 수출회사의 사무실. 여기서 각 농장, 이제 프리즈마와 이어져 있는 농장들의 모든 커피들을 다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프리즈마에서는. 근데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리스트들의 커피를 에드와르도가 준비를 해서 이제 커피상을 차려주는 거죠. 블라인드로 다 진행을 하고요. 네, 커피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셀렉하기 이제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샘플 넘버만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넘버별로 점수를 적어도 되고 특징을 적어도 되고 해서 구매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데 구매라는 것도 한다고 해도 저희는 이제 샘플을 요청을 해서 이제 한국 저희 모모스에 보내서
저희가 이제 로스팅 팀이랑 다른 멤버들도 한국에서 커핑을 해보고 저희가 느꼈던 거와 비슷한 거. 에드와르도랑 저희랑은 거래한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관계를 맺은 지가 오래됐고 저희 회사가 어떠한 커피를 좋아하는지 저희랑 칼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수천 개의 커피 리스트가 있을 텐데 저희를 위해서 디자인되어진 커피가 테이블에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모모스에서는 이런 커피들을 좋아하고 몇 점 이상의 커피, 또 내추럴보다 워시드를 선호하는 이런 특징들을 조금 다 맞춰서 테이블이 차려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 거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커피를 찾고 있고 우리 회사가 어떠한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찾고 있는 커피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이제 방문하기 전에 던져줘야지 그 테이블이 디자인이 되어지는데 다행히도 에드와르도랑 저희랑 굉장히 칼리브레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특히나 또 저희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 오랫동안 거래한 농장들 위주의 커피들이 올려지게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딱 마음에 드는 게 보면 우리가 거래하는 농장. 해왔던 농장들이 부터 셀렉하게 되죠. 모든 농장이나 이제 회사에 갔을 때 다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많았어요. 한 농장의 커피를 커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여러 농장의 커피들이 여기에 도착을 해 있고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어시스턴트 도와주시는 그 이제 직원분들도 많이들 도와주시고 이런 이제 식으로. 모모스 커피의 란 넘버, 모모스 커피를 위한 커피 샘플이고 넘버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로. 그래서 커피가 다 끝나고 얘기를 나누면서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알려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커핑을 하면은 두 분이서도 약간 좀 비슷한 커피를 고르시는 거죠? 근데 비슷한 커피를 고를 때도 있고 또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 왜 좋은지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커핑에서 이제 맞춰지지 않으면 또 같이 내려서 먹어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블라인드로 과정들을 또 블라인드로. 하죠. 네. 항상 블라인드를 하는 게 제일 객관적으로 서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편견 없이. 네. 또 에드와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E 헤드 저지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좀 많이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즈마에서 커핑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먼저 가테발라의 토양, 뭐 기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공유해 주는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그런 정보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테말라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번에는 찰리가 처음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커핑하기 전에 이런 토양의 특징들, 지역에 대한 특징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조금 미리 공유하고 수업 받았어, 수업. 네네. 네. 되게 가치 있는 수업이었겠다. 근데 뭐 길게는 안 나오고 좀 짧게. 내로와도 다르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잘 자라는 품종도 달라지고, 맞는 품종을 이제 생산자가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커피 그레이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진짜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가파른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인데.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